네, 안녕하세요. 방금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또 다 날렸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힘들죠? 사실 이거 우리 교수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하기가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네, 방금 또 열심히 했는데 다 날려서 슬픕니다. 네, 그래도 또 해야죠. 여러분들 위해서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 보시죠. 오늘은 형태주의와 통찰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형태주의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각적 조직이 무엇인가? 전경과 배경이 무엇인가? 맥락 효과는 무엇인가? 통찰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통찰학습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수업하기 정말 힘들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형태주의가 무엇인가? 게시탈트라고 하죠. 게시탈트에 있어서 게시탈트는 전체, 형태, 모습에 대한 전체적인 지각 현상을 의미합니다. 게시탈트는 전체, 형태, 모습에 대한 전체적인 지각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대상은 그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적 요소들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의 전체적인 관계 또는 형태로 지각한다는 거예요. 게시탈트 이론에 있어서는 어떤 것은 형태로 의미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어떤 형태, 또 전체적인 관계, 전체적인 모습으로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게시탈트 형태주의입니다. 만약에 로봇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로봇 인공지능도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인간은 어떤 전체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전체적인 형태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게슈탈트 이론입니다. 형태주의는 사람들이 지각할 때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자신들의 인지구조로 재조직하고 재구성하여 지각한다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게슈탈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들의 인지구조로 재조직합니다. 그리고 재구성하여서 지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키마 할 때 각 사람에게는 어떤 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틀. 스키마로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 스키마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통하여 사람은 인지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각할 때 이 기술사학적인 형태주의는 그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자신들의 인지 구조로 재조직하고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이 인지 구조를 재조직하고 재구성하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지 심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인지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형태로 재조직하고 재구성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 제가 수업을 그래 이제 앞으로 이 이론을 좀 끝마치고 나면 인지행동 치료로 마무리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응용 인지심리학보다도 사실 그냥 인지행동 치료로 마무리할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줘야 되냐면 인지를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지 여기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인지할 때 자신들의 인지 구조로 재조직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그때 이 인지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조직과 재구성한 이 틀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야 할 때 이것을 바꿔줄 때 행동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죠. 네, 참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재구조화하고 재조직화하기 때문에 이 재구조화 재조직화하는 이 재구성하는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해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인지상담의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주의에서 대상에 대한 지각 현상은 당연히 주관적이죠. 네. 그런데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친숙한 대상을 먼저 지각합니다. 옷이 있어도 자기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건 제일 눈에 탁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숙한 대상을 먼저 지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제일 먼저 눈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그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내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 현상은 더 친숙한 대상을 먼저 지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운 건 없죠. 네,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어떤 것이든지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각적 조직입니다. 지각적 조직. 이 지각적 조직에서 지각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적 요소가 더 큰 단위 혹은 전체 단위로 묶여져서
의미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지각 현상을 perceptual organization, 지각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요소의 합을 단순히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 간의 배열 관계에 따라 통합해서 지각합니다. 이 과정을 그룹핑, 집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적 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화한 후에 지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집단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소 간에 어떤 도시 쪽에 있으면 하나하나 있으면 그 하나하나 요소를 단순히 하나하나로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것을 그룹핑 해가지고 전체 요소를 확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봅니까? 처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 그림이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 의미, 그것을 그대로 그냥 먼저 처음에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부적인 것을 물론 보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형태주의, 게슈탈트 이 방법을 보면 과정 집단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형태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대상으로 먼저 의미 있는 대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개별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내가 인지할 때 의미 있는 대상으로 전환해서 그 전환한 것을 그룹핑을 한다는 거죠. 그룹핑을 해서 집단을 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각적 조직화라고 합니다. Perceptual Organization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의미 있는 대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이것을 집단화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은 항상 부분적 요소가 더 큰 단위로 묶여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의미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 이 지각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집단화, 그룹핑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해하실 수 있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 것이 근접성이 있습니다. 근접성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공간상 가까운 자극 요소를 먼저 묶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지각하는 현상을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것부터 의미 있는 형태로 지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멀리 있는 것부터 사람이 보지는 않겠죠. 여러분들도 멀리 있는 것부터 먼저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가까이 있는 작은 요소부터 묶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당연히 지각하겠죠. 네. 그 다음에 유사성인데 모양이나 크기나 색의 특징에서 유사한 자극끼리 한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지각합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것이죠. 모양이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색의 특징이 유사한 것끼리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유사한 것들끼리 먼저 모아서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지각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예. 뭐,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예. 우리 인간이 그렇죠. 모양이 다른 것끼리 있는 것을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다른 것끼리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색이 다른 것끼리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유사한 자극끼리 한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지각합니다. 그걸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인데 두 개의 선형이 대칭을 이루면 한 형태로 묶여 지각하는 현상을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태가 어떤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으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전체를 다 묶어서 그것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쇄성은요. 선형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한 도형을 완성된 형태로 지각하는 현상을 폐쇄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형이든지 우리가 인지할 때는 불완전한 도형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로 보고 그것을 인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인데요. 단절되지 않은 방향으로 연결하여 지각하는 현상인데 단절된 도형이 전체로서 조직화되기 때문에 연결된 그림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앞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거 참 문제 지워야 되네. 자, 지금 이 설명이 지각적 조직, 그룹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러한 근접성, 유사성, 대칭성, 폐쇄성, 연속성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지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경과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전경과 배경이 나오는데 감각 대상 가운데 일부분만 지각할 때 지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전경, 피규어, 전경이라고 하고요. 지각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뒷배경, 그걸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전경과 배경은 주의하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주의할 때 주의하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주의가 주어진 대상, 내가 주목하게 된 그 대상, 그걸 전경이라고 하고요. 주어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내 주의가 가지 않는 부분, 주목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가 주어진 대상을 전경이라고 하고 주어지지 않은 대상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주의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인지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인지심리학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인지하느냐. 지금은 이제 형태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인지할 때,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탁 눈에 떠여졌다 하면 이걸 전경이라고 하고, 주의가 주어지지 않은 부분을 배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확 들어온 건 정경이 되는 것이고, 들어오지 않은 것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 또 뭐예요? 무서운 거죠. 어떤 것은 내 눈에 들어오고 어떤 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은 내 눈에 들어오고 어떤 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주의 집중 과정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건데, 어떤 것이 딱 주의했을 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조직화해서 형태화해서 그게 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 들어오고 어떤 건 들어오지 않는 이것을 의식적 작업이냐 무의식 작업이냐,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 인지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이 다루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의식적 분야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적 분야입니까? 대부분이 무의식적 분야를 다루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그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인지하는가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지하는 바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인지하는가? 그럼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당연히 다루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구나. 이 전체적인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이것만 인지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 세계라고 하니까 여러분 벌써 딱 감이 오시죠? 뭔가 인지 구조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받으러 온 거죠. 뭐 문제가 없는데 상담받으러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정상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인지 구조가 다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뭐 상담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떤 것을 인지할 때에 잘못된 지금 구조화가 되어지는 거니까, 잘못된 형태주의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다루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이제 다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그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심리고 인지상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거, 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